네, 8월 4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상당히 아주 많이 어수선한 모습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6만 달러가 깨지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고, 이더리움도 여전히 3천 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와중에 지금 XRP나 에이다 같은 종목들이 2%대 24시간 반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시뻘건 상황이 조금 더 우세하게 포착되고 있다는 점을 좀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아주 많이 중요한 지지라인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6만 달러는 좀 지켜줘야 한다 라는 점 이제 다들 쇠뇌가 되셨을 텐데, 이번에 또 6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깨지는 상황이 포착이 돼서 아슬아슬한 흐름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라이브 시작하기 직전에 보니까 일시적으로 또 6만 1000달러 위로 올라서는 흐름도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가 지금 굉장히 빡세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이번에 리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반등 국면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5만 달러대를 구경하게 만들게 할 것인지, 후자 상황은 좀 제발이지 그런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경기 침체 이슈가 지금 시장 전체를, 자본시장 전체를 덮쳐버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간단치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34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조금 더 악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더 올라섰는데 56%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참 걱정이 됩니다. CNBC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기 침체 악화 우려로 인해서 위험자산 시장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8월은 전통적으로 암호화폐와 위험자산이 침체를 겪는 달이다. 비트코인은 3월 최고치 7만 3천 달러 돌파 이후에 지금 5만 5천 달러에서 7만 달러 이 박스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 내지는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된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이슈가 인하 방향으로 확연하게 세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9월 이후부터 유동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시장의 반등 국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바라는 부분이긴 한데, 경기 침체 국면이다 보니까 좀 이게 그렇게 유동성 자체가 건전한 유동성이 아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샴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실업률이 12개월 평균보다 0.5%포인트 이상 증가하면 이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 샴의 법칙, 사실 정책 입안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7월 실업률이 4.3%로 올랐다라고 발표가 된 이후에 샴의 법칙이 발동이 됐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 시작 국면이다라는 거고, 샴의 법칙이 지난 65년 동안 적중률 100%, 그래서 이미 사실상 침체는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일단 한 방 때려 맞고 비트코인도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입니다. 지금의 관건은 금리를 인하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하를 하느냐, 아니면 0.5%포인트 빅 스텝 인하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관심으로 지금 전환이 됐죠. 그래서 0.5%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22%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9월에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인데 9월 18일이니까 이때까지는
시장이 조금 침체 우려로 인해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염두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비트코인 오퍼튜니티 펀드의 파트너,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맥시 또 불리는 마크 모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대규모 유동성을 투입을 할 것이고 이게 자산 가격을 극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에 다른 나라도 이걸 참고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올해 말에 10만에서 40만 달러에 이를 수가 있다. 글로벌 유동성과 경제적 요인에 힘입어서 2030년까지 100만 달러, 2045년에 1300만 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 전형적인 맥시멀리스트다운 그런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40만 달러 이런 거 올해 말에 40만 달러 이런 거 너무 크고 이거는 맥시의 어떤 관점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달러 언저리 전후 이런 것 정도는 좀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숫자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선 이후 상황은 사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누가 되든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게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이 됐을 때 조금 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미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판도에서는 누가 돼도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낫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대선 이후 다시 말해서 11월과 12월 연말 상황이 조금 더 기대감을 모으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라크 데이비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91만 3,416개가 비트코인이 담겨 있고 그 가치는 590억 달러 이상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출시 7개월도 안 돼서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4.34%를 이미 흡수를 해버렸다. 이건 완전히 미친 거다. 인세인하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총 공급량의 벌써 4% 이상이 7개월도 안 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겨 있다라는 거. 되게 재밌는 상황이긴 하죠. 이럴 때 맞춰서 비트코인 매거진이 지금 비트코인 공급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토탈 공급량의 94%가 이미 채굴이 됐어. 디지털 스칼시티, 디지털 희소성이 진짜 짱이라니까. 어쩔 거야. 가격 폭등의 굉장히 직접적인 근거 가운데 하나가 이미 채굴될 거 거의 다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이제 기관들이 또 사들이고 있고 ETF 방식을 통해서 여기에 또 직접적으로 ETF에 강렬하게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기관들의 진입,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덮칠 수 있다.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는 것도 멘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거는 크립토 어답션 커브, 채택 커브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크립토 어답션 커브가 보라색이고 이 그린이 지금 인터넷 채택률이거든요.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인터넷보다. 그래서 웹 2.0 시대가 웹 3.0 시대와 어떤 맞물리거나 웹 3.0으로 진화되는 그런 시기에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은 제대로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또 한 번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분석가들 얘기를 또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렉트캐피탈은 주간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저점 라인으로 복귀를 했다. 하지만 추가 하락 여지도 남아 있다. 저점의 그 더 저점 한 5만 5천 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반감기 100일이 지난 지금 반감기 이후 150일에서 160일 정도의 발생해왔던 역사적인 돌파 지점도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다. 이때 말하는 거잖아요. 한 반감기 이후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리고 빵 하고 이제 포물선형 랠리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간다. 이 그린박스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파하고 빵
다시 돌파하고 빵 하고 빵 10만 달러까지 과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강세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다음 지지라인은 58,000달러다. 가격이 58,000달러 위에만 머물 수 있다라면 상승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58,000달러까지는 다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강력한 지지라인이긴 한데 지금 시장이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워낙 이렇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6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또 깨지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로 하여금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쫄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바닥이 어디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나는 200일 지수 이동 평균으로 보고 있는데 59,000달러에서 6만 달러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한 수준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여기서 매우 강한 반응을 비트코인은 보여왔다. 7월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일 지수 이동 평균을 터치하면 급등, 빠졌더라도 돌파하고 터치하면 급등, 이번에도 빠졌다가 돌파하고 다시 지금 빠지면서 터치하면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반감기 이후 직후 상황이고 반감기 이후 포물선형 랠리 또 직전 상황이니까 과거 통계를 기계적으로 대입했을 때, 그런데 이런 또 긍정적인 상황까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결국 필요한 거는 약간의 시간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키블 크립토, 앞으로 몇 달 뒤에는 지금의 비트코인 조정 따위는 있게 될 것이다. 이 사이클 정점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8월 달이 워낙 조금 원래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일 때가 많은 기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시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럴 때 사실 경기 침체 이슈가 닥치지 않았더라면 비트코인이 가격 발견 과정으로 들어서고 포물선형 랠리 직전까지 그때 이제 알트들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지금 그 패턴이 지금 움직여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금 전반적으로 자본시장 전체 악재가 들어와 버린 게 우리 같은 위험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조금 더 아쉬움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트럼프 아저씨가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전폭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연내 10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넌지시 언급을 했어요. 폭스 비즈니스랑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는 매우 흥미롭다, 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미국이 이걸 하지 않으면 중국 또는 다른 나라가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두에 나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패권 다툼 양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재료 가운데 하나로서 비트코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암호화폐 업계에는 미국을 사랑하는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우리는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35조 달러 적자를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상 전략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맥시멈의 가격까지 모르겠지만 폭등을 했을 때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비트코인의 수익을 통해서 국가 부채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상당히 아주 많이 흥미로울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었던 암호화폐 전략준비자산 법안이 드디어 정식 발의가 됐습니다. 과연 이게 통과될 수 있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을 건데 대선 이후 상황이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백악관의 지원 사격, 그리고 상하원의 어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비율, 관계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속도가 붙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정식으로 발의됐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해리스 캠프 관계자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가 다시 모여서 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런데 또 이게 주말이 다가오면서 계획이 취소될 수 있다, 날짜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칸나 하원 의원이 주도를 하고 참석자 몇몇이 지금 민주당이 이 회의를 1차 회의 때보다 더 힘을 싣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아니타 더는 바이든의 수석 고문이면서 이번에 해리스 캠프에 합류를 했고 1차 회의 때도 아니타 더니 참석을 해서 관심을 받았었죠. 여기에 플러스 라일 브레이너드까지 경제 참모 수석이잖아요. 연준 부의장 출신의 라일 브레이너드까지 이번에 같이 함께 참석을 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가장 입김이 센 인물들이 함께 참석을 한다라는 거, 그만큼 의미 부여를 민주당 쪽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 어떤 방식으로든 바이든 행정부 때 추진해왔던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악스러운 이런 정책 스탠스에는 더 긍정적으로 파지티브하게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확실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강도를 굳이 비교를 하자라면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더 암호화폐 친화적일 거예요.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이든이랑 짜웅하면서 암호화폐 산업 정말 암호화폐 정책, 혁신 정책을 추진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암호화폐를 지지한다 이래버리면은 저건 지금 정치 쇼구나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먼저 민주당 차원에서 백악관 입장에서 판을 좀 깔아주고 해리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등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그림으로 아마 시나리오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해리스의 직접 등판은 아마 9월이나 10월 정도에 진행이 되는 암호화폐 관련 컨퍼런스 이런데 이제 정식으로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암호화폐 표심을 자극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니타 던, 라일 브레이너드 이런 인물들이 이번 암호화폐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 참석을 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지금 민주당에서도 백악관에서도 힘을 싣고 있구나, 그만큼 암호화폐 업계와 새로운 출발 지점을 세팅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있구나, 그만큼 암호화폐 표심을 조금 더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누가 되든 지금보다 낫다. 물론 트럼프가 되면 조금 더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는 더 강조가 될 것이다. 이 정도 상황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